방귀 끼셨어요? 이게 들리세요? 여기 다 들어와요. 이건 안 들리면 난청인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담배를 피시면서 예. 그러게요. 큰일 나요. 하잖아요. 폭발하면 어떡하려고. 이건 잘라야겠다. 네. 선생님 안티 늘겠다. 라자명 시즌 3 4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낙선입니다. 첫 번째 추가 사연은 저희가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맞아요. 집에 가고 너무 싶어요. 더워요. 네, 녹음실에 에어컨이 녹음실도 켜져 더워. 있는데 네. 이 에어컨이 성능이 네. 선풍기보다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사실 어떻게 이게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지만 끝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첫 번째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갑진일주 참 특징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추가 사연을 2개를 다루지 않습니까? 네. 사연이 2개가 왔습니다. 딱 맞게 왔네요. 네. 그래서 채택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네. 네. 네, 그래서 다행히 2개는 와서 네. 저는 이 날씨 더운데 뭐 아무리 급해도 추가 사연 하나도 못 쓸 것 같아요. 예, 지금 있어도 네. 그리고 다 휴가 기간도 겹치고. 네, 네. 그렇게 되고 특히나 또 갑진일주가 좀 명리학에 대한 신뢰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고요. 네. 네, 일단 보내주신 분들께 2분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또 당사자가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분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2개 추가 사연도 갑진일주 본인이 쓰신 게 아니고 네. 특수 관계인이 어. 보내주신 거였어요. 첫 번째도 말씀해주신 대로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언제 크게 좋은 얘기가 있었나요? 뭐. 네, 아내분이 남편분 갑진일주 남편분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액체 하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강원 선생님의 대중문화 강연을 너무 좋아하셔서 듣고 또 듣고 하신다고 네. 하시고요. 명리학도 역시 관심이 많다고 하십니다. 갑진일주인 남편분에 대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첫 마디가 갑진일주 생각만 해도 기가 질려버립니다. 네, 라고 네. 하시는데 액체 하트님은 신의 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 명식을 먼저 살짝 들여다보고 사연을 들어볼 텐데요. 남편분이 양력 80년 5월 31일이신데요. 네. 생시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아침 출근할 때쯤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경신년 신사월 갑진일 정묘시 혹은 무진시가 무진 시간. 네, 됩니다. 어디가 기가 질려버리는 걸까요, 도대체? 만약에 그렇게 귀가 질릴 만한 그 의미가 있으시다면 네. 저는 정묘시로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겁제 제왕을 깔고 앉아 있어서 그 양인에 해당하는 뭐 이렇게 강인함,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상관제살에 해당하는 저 이분이 이제 경신하고 신금이 이제 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식신 또는 상관제사라는 힘을 가지려면 묘시가 돼야지만 그러한 에너지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강프로님께서는 네, 저도 그런데 네. 네. 일단 내용을 읽어봐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시간도 모르는 네, 상태에서 시간이 잘. 네, 네. 기사. 그러면 뭐 사연을 먼저 읽어볼까요? 갑진일주 생각만 해도 그 기세에 기가 질려버립니다. 바로 제 남편이 갑진일주입니다. 현재 공무원 10년 차이고 추진력이 어마무시해서 뭐 한 번 하기로 맘먹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밀어붙입니다. 저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디테일도 챙기는 편인데 이분은 그냥 목표했던 결과가 되도록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서적으로 안 맞아 힘이 듭니다. 교과서 수험서 외에 책 읽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책이나 주변 사람의 조언보다는 인터넷상의 실질적 지식과 본인 자신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집도 엄청나며 말 한마디를 그냥 안 넘기고 자기 의견을 꼭 밝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을 꼭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서적으로 안 맞아 힘이 듭니다. 네. 가정에 충실하고 가사일도 저 이상으로 하고
일 처리도 잘하고 효율적인 남자인데 됐잖아. 그러게요. 최고인데? 최고인데? 이런 아, 남편이 제가- 어디 있어? 그러게요? 제가 부끄러워지네. 그러게요. 지한 선생님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바 지한 선생님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입장에 서서 좀 공감을 하시면서 방송을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무신이잖아. 네. 아니 여태까지 잘해 오셨는데 왜 갑자기 발끈하시죠? 네. 찔리시는 건가요? 아니 발끈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그러게요. 강원 선생님은 가정에도 안 충실하고 가사일도 안 하고 일처리도 비효율적으로 하는 남자인데. 그래서 이혼하셨잖아. 아하, 그렇군. 읽어주시죠. 예. 네. 너무 고집이 세고 저랑 모든 것이 부딪힙니다. 지금 강원 선생님 뭐 한마디 말하려는데 내가 끊었다. 빨리 말해서 막았다. 뭐였을까? 몰라, 반격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읽었어 그냥.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또 하나부터 열까지 잘 챙겨줍니다. 아이고 어쩌라고. 아니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자기 방식대로. 예.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근데 밥 금방 먹고 왔는데 네. 또 밥 먹으라고 막 이런 거. 그런 건가? 네. 그러니까 어쨌건 본인의 방식대로 예, 계속 네, 읽어보겠습니다. 잘 챙겨는 주신답니다. 재밌어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랑 하나하나 다 다른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랑 긴 세월 어찌 보내야 하나 암담했는데요. 명리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요인으로 서로 다르구나. 그리고 다 타고난 것이구나. 본인도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남편의 사주상 어떤 요인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머리로는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지진 않네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최근 몇 년 출산 후 육아를 하면서 가정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관계는 더 악화되어 그 사람과 저 둘의 관계는 멀어져만 갑니다. 서로 생활에 필요한 말만 하고 의견이나 생각을 나누는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서로 정반대라 다투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둘이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고집을 그냥 제가 다 받아주며 살아야 할까요? 서로 생각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대화 안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편식이 심한데 역시 본인 고집대로 본인은 편식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단 음식 매우 좋아하고요. 일반적인 건강식이나 영양제 같은 거 안 먹습니다. 또 고집이지요. 현재는 체력 좋고 건강하지만 고집이 세서 남의 말 안 듣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챙겨줘야 할까요? 너무 평화로운 고민인가요? 외부는 다른 큰 사건 겪는 분들보다 평화로운 편이지만 제 마음속은 늘 부글부글합니다. Somebody help me. 도와주세요 네. 라고 적어주셨네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뭐지? 라고 생각했던 거 앞으로 네. 막 이제 속이 부글부글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남편분의 건강을 네. 걱정하시면서 네. 어떻게 챙겨줘야 되나는 네. 질문을 네. 함께 남겨주셔서 이건 뭘까? 네. 결혼 1년이 안 된 나로서는 진짜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로는 약간 불충분하긴 한데요. 네. 네. 현재의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저는 네. 극신약인 무진씨 같습니다. 아 바뀌셨네요. 예. 여기서 갈리시는 거예요? 두 분이 갈리시는 왜냐하면 건가요? 그냥 이 묘시가 되면 아까 우리 지산 선생 말대로 네. 그런 적절한 자기가 있는데 이거 좀 그 정도 도를 넘었어요. 네. 이분은. 아, 그러니까 아예 없어서 네. 극과 극이 통한다고. 네. 선생님처럼. 극신약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어찌 보면 깔끔한 게 네. 네. 포텐셜은 다 관이고 네. 자신의 어떤 드러내는 이 리얼리티의 영역은 전부 편제거든요. 네. 이게 전형적인 편제의 네. 모습이에요. 네. 자기 방식대로 음. 잘해주는 거.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이분의 피부 상태를 좀 알고 싶기는 한데 그런 네. 내용이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단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네. 볼 때 저는 무진 씨가 맞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네. 단계 토로 토, 보시는 네. 거죠. 뭐 그럼 박프로님의 반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은 제가 어떻게 강원 선생님한테 반론을 하겠습니까? 알겠어요. 줘야 네, 된다. 제가 존경하는 강원 선생님. 그럼 맨날 반론 제기한 저는 뭐가 되나요? 쓰레기지 그러니까 쓰레기. 바로 쓰레기야. 아니 근데 이제 두 시간에 이제 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네.
두 사주 모두 다 진시가 됐든 묘시가 됐든 한 가지 이제 확정적인 거는 사주의 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원국 자체에는 지장간은 이제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목이 이제 수가 부재하면 대부분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가 원래 유연한 것을 의미하는데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분류해서 그렇게 판단을 물론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저는 이제 묘시로 처음에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세가 그런 묘의 기질, 그러니까 양인이라고 하는 약간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양쪽 모두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고민은 두 가지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출산 이후에 효율적으로 가정이 꾸려지고는 있으나 대화가 점점 줄어드시는 것 같아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왜 남편하고 대화를 해야 되죠? 네?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인데요. 아니 근데 선생님 말을 안 하면 끝난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네. 근데 고승인데요. 꼭 대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금 물어봐 주신 질문이 이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둘이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고집을 그냥 제가 다 받아주며 살아야 할까요? 서로 생각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대화 안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일단 엑체하트님이 도시가 좀 불분명한데 사실은 이제 엑체하트님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무신이나 기유나 사실은 똑같은 토금이니까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명식을 살짝 먼저 말씀드릴게요. 임술연 계묘월 신의 일입니다. 사주에 이제 수가 좀 많으신 거죠. 금수의 기운이.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두 분은 좀 일주상으로만 보면은 그냥 부부가 아니더라도 서로 안 맞는 사이인 거는 확실해요. 확실해. 그건 너무 다르다. 불편하다. 정말. 좀 불편한 사이다. 신해와 갑진. 신해와 갑진 특히 이제 옛날부터 진해는 이제 원진 중에서도 가장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못마땅해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 라고는 하지만 저는 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다른 사람 그 만나 사는 것이 뭐 세상에 나랑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게다가 남녀인데. 그거는 사주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무능해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사이가 안 좋은 거지. 뭐 사주 핑계를 댑니까? 근데 그러니까 호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어려운 문제 나오면 다 틀려야 합니까? 어려운 문제를 또 이렇게 맞출 때 쾌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칼막스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인간의 모든 역사에 상징된 문제는 다 자신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역사에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문제는 인간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힘들다. 문제가 좀 어렵다. 난이도 상 별 2개 뭐 이 정도일 것 같다. 특히 또 신금 우리 엔젤라트님이 신금이기 때문에 더 힘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엑체하트님. 엑체하트님도 신금이라서 굉장히 사소한데 댄싱이 확 갈 가능성이 댄싱. 여러분 알아들으시나요? 댄싱? 뭐야 난 몰라. 너 모른다고? 몰라. 스타킹에 올 하나 딱 나가는 거 이런 게 댄싱 같다 그러지. 그러니까 금이 같다? 그러니까 뭐 신을 거는 아닌데 그 한 줄이 한 올이 어긋남으로 해서 갑자기 막 그 스타킹의 주인이 전날 77만 원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보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가 아까도 내용 얘기할 때 그랬잖아. 뭐 이 정도면 뭐 이 험한 세상에 훌륭한 남편이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효율적인 남편이다. 그런데 사실은 금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 하나 나간 스타킹을 못 신는 거죠. 문제는 그냥 뭐 어때 뭐 나 지금 나도 바쁘고 일해서 죽겠는데 뭐 내가 싫으면 됐지 뭐 내가 남한테 보여주려고 스타킹 신나 하고 뭐 씩씩하게 신고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는 분도 많다는 거죠. 그건 꼭 신을 수가 없다. 차라리 바지를 입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분은 이제 그런 쪽에 네, 굉장히 네. 민감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신약합니다. 이제 이 사실은 이 이제 제 식으로 보면 이 엑자트 남편님이 극신약이라면 네, 네. 이 극신약하고 사는 신약은 진짜 힘들어요. 네, 같이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전 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건가요? 차라리 저 사람이 신강이면 신강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 신경을 들보면은 자기하고 잘 통할 것 같고 네.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두 배로 힘들죠. 네. 그래서 또 갑진과 신해. 네. 이렇게 이제 또 이 관계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일주만 보면은 그런데 전체로 또 보면요. 네. 여기에 있는 이 그 수기운이 쪽쪽 빨리는 꼴의 형태가 됩니다. 이 남편이 너무너무 완전 진짜 기가 빨리는 게 매일매일 피부로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이러다 내가 말라 죽지 막 네. 진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엑체하트님도 같은 또 이게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같은 공무원이라고. 네, 9년차. 9년차 공무원이시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평화로운 고민은 아니죠. 본인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제일 큰 고민입니다. 부글부글 한다는데요. 이런 날씨에 부글부글하면 네. 돌죠. 네. 근데 그 상태는요, 제가 볼 때 좀 과장됐을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냥 지금 이분이 마지막 터널을 통과하고 계셔요. 네. 엑차트님이요? 네. 네. 지금 경자대운의 끝물인데 네. 이 자수대운이 질이 좋지 못합니다. 네. 이게 신자 합을 하고 네, 또 네. 자묘 상현까지 네, 되고 네. 해서 네. 지금 이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다른- 지저스 크라이스트랑 사시더라도 네. 지금 불만이 굉장히 크게 네. 나올 수 있어요. 넌 이 새끼야 네. 남만 구하냐? 네. 나부터 좀 구해봐. 지금 병신 너는 막달라 마리아만 좋아하지. 막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드신 그 기우신 대운이에요. 네, 지금 정유시거나 병신시일 수 있는데 일단 병신시의 경우 예. 너무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분은 병신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네. 근데 그 물론 엔젤하트, 엑체하트, 자꾸 엔젤하트래. 엔젤 너무 좋아하시네. 아는 엔젤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80년대. 이 엑체하트님 같은 경우에 뭐 자기 사연은 별로 정보를 안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병신시라고 전제할 때 이 자수가 굉장히 심한 기부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또 남편분도 보면 네. 지금이 또 인생의 제일 힘든 대운을 또 통과하고 있어. 기신 대운을. 네. 겁제 울주. 네. 을류대원. 네, 을류 대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유금이 굉장히 좀 질이 안 좋아요. 네. 간목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네. 네. 지금 기운입니다. 그 지금 사실 자 일주로 볼 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좀 기질적으로 서로를 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요소.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딱히 꼬집어서 보면은 뭐 그렇게 탄핵의 사유는 없는데 네. 그 기질이 안 맞으면 더 미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미치는 더 거예요. 미치는 거 알아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네.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에 지금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그게 더 미치죠. 그래서 이게 더 미친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두 분 다의 지금 대운의 지금 작동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에 있다. 사실 이때 많이 이혼합니다. 실제로. 근데 뭐 실제로 이혼이란 다행히 단어는 다행히 두 분이 또 좀 안정적인 직업이고 네. 상대적으로 네. 공무원들이니까 만약 이제 사업 같은 걸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하죠. 네. 일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자꾸 책임을 이제 서로에게 공박하게 되는 이제 네. 네가 그렇게 뜯어대고 내가 밖에서 사업이 잘 될 리가 있냐? 깜짝이야. 근데 갑자기 상황극을 상황으로 몰입을 하셨어요. 니도 잘못했잖아. 그렇지. 장사 잘 되겠다 그래 뭐 이제 직권세기 이런데 장사 잘 될 리가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별게 아닙니다. 돈만 벌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다행히 이제
그 두 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이제 그 외부적 위협이 되기는 현재는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이 좋은 게 이런 거죠. 이럴 때 이 안 좋을 때 버틸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일단 나가면 되니까요. 네. 그럼 또 나가서 네. 일단 일하고 네. 또 퇴근하면 되니까요. 네. 네. 게다가 그 만약에 무진시라면 사실은 이 갑진은 또한 동시에 백호인데 백호를 일시지에 다 깔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히 딴 사람한테는 아마 이분은 굉장히 꿈길 같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특수관계인들한테는 굉장히 그 날카로운 비수로 또 다가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떤 글자예요? 백호 백호의 네. 진진이 백호니까 절대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그 이럴 때는 그 남편을 그냥 공직 활동을 하시면서 만나는 민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공감이 돼요. 건조해져야 되나요? 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되나요? 네. 아니 뭐 그런 의미보다도요. 제가 이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의미가 저 그 지금 사연 보내주신 액체하트님 사주를 보고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금의 저 날카로운 칼끝이 어떤 사안이나 일적인 부분으로 가면 대단한 장점이 되시는 분인데 인간의 이제 단점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거의 미칠 것 같은 아주 수준의 해부를 관계가 하시죠. 있어요. 해부를. 예전에 저희 신금에 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인 대하듯이 일로서 대하듯이 이렇게 좀 대하는 방식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 신의 일주의 병신신 그 액차트님은 아직까지 어떤 남편에 대해서 그 조지 클론이나 조지 클론 너무 멀리 가신다. 너무 멀리 갔나? 그런 좀 판타지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아주 따뜻하고 유머 있으며 화목한 대화와 그리고 어떤 뭐 스킨십 앤 뭐 기타 등등등등등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은 굉장히 긴 게임이고 뭐 하루 한 달 1년에 승부가 나지 않는 게임이고 또 남녀 간의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이면서 또 동시에 어떤 첨예한 비즈니스보다 냉정한 또 게임이기도 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자 한번 보세요. 저도 민원인으로서 저기 관공서 찾아가서 깽판 부린 지 몇 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만 생각하면 그 참 공무원들도 참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그게 막 맞받아치는 공무원은 하수 공무원들이죠. 언제까지 민원인이야 한 명이 한 번만 오지만 그걸 받는 공무원은 하루도 뭐 재수 없으면 몇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몇십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까지 대응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국카 베드카 게임도 있고요. 이 또 이렇게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또 그 매뉴얼도 있고 뭐 명시되진 않지만 공유하고 있는 매뉴얼도 있고 블랙리스트도 있고 딴 집보다 저도 엄청 오기 때문에 공감이 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일단 남편이라는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그 거리를 확보해라. 제일 중요한 그런 이제 진상 민원인을 대하는 그 관계가 뭐냐면 거리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뭐 자기도 감정에 치우쳐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공무원이고 민원이고 없고 이제 동네 개싸움 되는 거예요. 거리를 확보해라.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자식의 아빠이기도 하고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쓸데없는 남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이 데리고 그 서점에 잠깐 들렸다가 저는 원래 책을 잘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베르베르 베르나르 또 이렇게 상상력이 아닌가 뭐 무슨 책에 상상 뭐 근데 거기에 딱 그 이렇게 한 페이지씩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상력 사전.
근데 거기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페이지를 넘겼는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정자와 난자의 얘기들이. 근데 저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은 게 우리가 보통 가부장적인 세상에서 이 우월한 정자들이 힘센 정자가 난자를 향해 헤엄쳐서 가장 힘센 정자가 난자를 이제 차지해서 아이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사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과학적으로는요 이렇게 여러 마리의 정자들이 무리지어서 있다가 난자가 선택을 하는 거래요. 사실은 이제 그쪽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너 들어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역시 남자는 쓰레기구나. 결론이 별로가요. 아니 그러니까 선택권이라는 게 여성한테 있구나. 거기에서 또 제가 또 한 번 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든 게 그러면 어떠한 정자를 난자가 선택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가장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 무리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나와 유전적으로 가장 다른. 그게 왜 그러냐면 종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근친혼 같은 걸 하면 기형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다른 대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그게 일들이 있네요. 말 그대로 미시적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도 사실은 궁합 같은 걸 좀 이렇게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우리가 다름을 좀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좀 부족하니까 이 여성에게 이런 기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궁합을 좀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두 분이 너무 다르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궁합이 너무 이렇게 안 맞았다. 뭐 그냥 단순 궁합적으로 뭐 진의 원진이 있어서 뭐 아니면 뭐 일지상관이라서 뭐 막 기타 등등의 어떤 다른 얘기로 이제 궁합이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까 그 얘기 정자와 난자 얘기처럼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협력을 할 때 진짜 대단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 사람은 부창부수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좀 싸우고 한 사람은 좀 말리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왜 그렇게 싸움만 해? 그러면 이제 말리고. 둘이 같이 싸우면 또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름을 좀 인정하는 것.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엔간하면 서로 시비하지 않는 게 그리고 이제 강원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칼날의 시선을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 남성분에게 자꾸 시선이 가면 다 꼴 보기 싫어져요. 하나에서부터 정말 10까지. 오히려 그래서 그 시선을 자선 쪽으로 더 그냥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상대방의 고집을 다 받아준다는 기분이 아니라 그냥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사연에서도 본인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명리학을 배우면서 이렇게 타고났구나.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셨는데 이제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특히나 지금 대운상으로도 서로가 좋은 기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일단 거리를 좀 두고 그러면 다시 기운이 바뀌었을 때 서로의 대운이 좋아졌을 때는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럴 때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진짜 대시를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서로의 공감의 영역들을 좀 찾아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서로 또 노력을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액체아트 남편님도 이제 42세 병술대운이 아주 좋거든요. 이 병신 합수가 되면서 또 이제 수의 기운으로 다시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 무자 기축 이렇게 흘러갔고요. 또 경인 신묘까지 가니까 뭐 사실은 뭐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가늘고 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 그 아마도 이제 지금 남편분이 39이니까 한 3년 뒤 그리고 또 우리 액체아트님도 3년 뒤에 대운 사실은 2년 뒤 지금 37세니까 내년부터 대운이 바뀌어요. 기회 대운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이 진짜 무진시라고 남편분이 무진시라고 더 확신을 하느냐면 이때까지 부부간의 트러블을 남편 흉을 본 사연 중에서 가장 남편을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남편에게 자기의 수기를 다 빼앗기지만 또 이 남편이 많은 토의 기운을 또 자기가 또 필요한 기운이거든요. 토가 이분한테는 이제 또 인성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정확하게 볼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리스펙트다. 존중이다. 존경인데 이 리스펙트의 라틴어 원이 뭐 리스피렌 뭐 파이어인지 뭐 이런 건데 이게 리스펙트의 본래 라틴어 원의 뜻은 있는 그대로 바로 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로 보는 데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단점인지 그걸 바로 보는 데서 배려와 존경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리스펙은 시작하셨네요. 이게 지금 딱 보면요, 이 엑사트님이 딱 쓰신 남편에 대한 글을 보면 굉장히 절제정돈이 돼 있어요. 장점은 장점으로. 그리고 아마 또 이제 명리학도 관심 많으시다고 하니까. 자, 원국은 못 바꾸지만 대운과 세운은 늘 바뀝니다. 특히 이거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또 좋은 기운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 사람과 지금은 좀 암담할 수 있어요. 공유지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런 자와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점점점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할 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이제 또 어떤 이 각도에서 볼 때는 전혀 나의 공유점이 없다고 생각했던 피사체가 75도 옆각도에서 보면 또 공유점이 뭐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었지? 라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 여유가 없을 뿐이에요. 대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을 좀 더 이왕 한 김에 투자한 이미 김에 리스펙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좀 더 배려를 한 번 더 배려를 해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한쪽이. 그럼 누가 배려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엑차트님이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남자 쓰레기거든요. 특히 극신장 남자들은 쓰레기예요. 결론 항상 거기로 가는군요. 본인한테 자꾸 쓰레기.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건 음식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또.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게 두시는 게. 근데 건강 걱정이 되신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깊은 얘기는 아니지만요. 보통 식상관이 왕성한 여성분들이 자기 남편이 죽을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거는. 그래서 항상 일찍 죽을까봐 뭐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정말 과도해서 뭐 술을 많이 먹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다툼이 있더라도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뭐 삼시세끼 먹는데 주로 자기가 고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정 부분 좋아하는 음식을 더 집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다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먹는 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를 드시게 그냥 그게 너무 과도하지만 않고 끼니 외에 막 더 많이 그걸 찾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식사할 때나 이런 때 단 거 좋아하시면 단 거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좋은 당을 주시면 돼요. 좋은 당. 지금 좋은 조청 뭐. 올리고당. 여태까지 그런 거 안 먹으면 안 돼. 올리고당 먹으면 안 돼요? 지금은 뭐 체력 좋고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 영양제 같은 걸 전혀 안 드신다고 하시는데 건강식 같은 거를. 근데 이거 밥 요리하실 때 요리를 액체 하트님께서 하신다면 이렇게 뭐 좀 몰래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거 몰래 넣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영양제를 아니 제가 이제 저는 워낙에 약 같은 거 저도 먹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저께 이제 저 야구르트 하나 달라 그랬더니
한참을 안 오는 거예요. 뭐 하나 그래 봤더니 그 알약 같은 걸 딱 이렇게 따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섬찟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독살을 당할 수도 예, 있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저거를 네, 안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분 두 분이 사이가 좋을 때 네. 살짝 넣으면 괜찮은데 지금 아, 사이가 지금 좀 넣다가 안 좋으시니까 아, 그거 필요 없어요. 일단 뭐 대운상으로도 건강상으로 크게 문제가 보이진 않는 것 같으니까 네, 너무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 단 네. 거 좋아하신다고 하면 건강한 또 단 네. 맛을 네,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좀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일방적으로 참는다, 뭐 버틴다, 다 받아준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미 다른 거는 알게 되셨으니까 네. 네, 그냥 다름을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는 유지를 하시고 거리를 유지하셨다가 네. 기운이 또 바뀌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네. 예,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마구마님 사연인데요. 이분 역시 이제 본인이 갑진일주는 아니시고 네. 아드님, 큰아드님이라고 하시는데 크지만 10살입니다. 네. 네, 큰아드님 사연이시고 본인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큰아드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파명리를 열심히 듣고 있다고 네. 하시는데요. 네. 들으면서 이제 큰아들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네.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마구마님은 임진일주시고요. 네. 큰 아드님이 이제 갑진일주신데 양력 2009년 4월 29일 술시생입니다. 그래서 기축년, 네. 무진월, 갑진일, 갑술시. 네. 네. 입니다. 갑목 2개 외에는 6글자가 모두 토로 네.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돈에 관심이 많다고 하고요. 네. 또래 친구들하고는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네. 하시는데 명식을 살짝 볼까요? 사실 10살이기 때문에 네. 뭐 많은 데이터를 주신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아이의 명식을 해석할 때 네. 본인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 때는 이제 갑목인데 그 토가 좀 부족한 이제 네. 갑갑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토가 과다할 정도로 이제 제다신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옆에 갑이 갑갑하지 않은 거죠. 예.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넓으니까 이거 최대한 많은 목들이 네. 심어지는 게 좋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도 좀 얘기를 하자면 정묘 병인 을축 갑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흔한 토견이 저 끝에 있대요. 예, 근데 이제 묘, 인, 을, 축 이게 다 비경 겁재거든요. 이게 이제 같이 힘을 써서 이 재들을 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압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비견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강프로님?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오히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재성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네. 대운에 따라서 이 재성을 어떻게 방금 지산 선생이 말한 대로 균형만 맞출 수 네. 있다면 네. 그게 또 크게 발목할 네, 수 있는 크게 힘이 네. 되기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남겨주신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짧게 적어주셨네요. 네. 보이는 면. 첫 번째, 키가 크고 통통한 편이며 배가 나왔고 볼에 좁쌀 같은 오돌토돌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남. 이 진진병존의 네. 특징입니다. 이 피부가 피부. 좀 트러블이 좀 있는 거요. 이거 뭐 말씀하셨네요, 그죠? 네. 아, 진짜 공부를 맞- 하고 네. 계시니까 네. 진진병존 영향이 네. 듯하다고. 두 번째, 눈이 크고 잘생겼음. 네. 고슴도치 엄마네요. 절대 안 믿어. 본인이 땀을 3번이나 흘리셨어요. 네. 고슴도치 엄마라고 하시면서. 네. 땀이 많음. 네. 아, 네. 세 번째, 손재주가 좋아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레고를 통해 현실적으로 구현해냄. 의족을 레고로 만들어냄. 아, 네, 이 의도가- 편제가 지도거든요. 설계. 설계, 네. 지도 이런 거죠. 뛰어나네요. 네 번째, 자기가 알게 되거나 궁금한 것들은 주저앉고 물어봄. 주변을 살피지 않아 눈치가 없음. 네. 다섯 번째, 갑진의 특징일까요? 아무래도 비견의 영향력인 것 같고요. 그 갑인데 이제 비견의 진토의 뿌리를 네, 또 내리고 뿌리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이 갑의 호기심이거든요. 호기심도 많고. 예, 이게 죽으면 안 됩니다. 어.
저는 눈치 없어도 돼요. 뭐 10살인데. 그렇죠. 소고기를 엄청 좋아하고 아, 그 외의 고기는 잘 안 먹음. 역시 이 토를 사랑하는 네. 친구인가 봅니다. 네. 네. 먹는 거에 관심 많고 잘 먹고 아플 때도 잘 챙겨 먹음. 네. 얼마나 좋아. 네. 6번째, 네. 인사를 잘하고 네. 사회성 친화력이 좋음. 네. 또 편제에 있는 네. 시험이고요. 7번째, 주의 산만함이 있음. 네. 숙제를 하다가도 소리가 들리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하던 것을 잊어버림. 네. 용두사미격으로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나 끝이 이 흐지부지함. 또한 편제에 마지막, 자전거나 싱싱카를 좋아하고 즐기나 공놀이 달리기는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음. 네, 요 정도의 이제 보이는 면을 적어주셨고 다음부터는 이제 명식을 하나 하나씩 그 해석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막히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하나 하나 저희가 또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명식의 지지는 진술충 진진병종, 청가는 갑무충 갑기압을 하고 있어 초보가 보기에 요란합니다. 용신을 수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 전황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그냥 쭉. 먼저 해결하시죠. 이건 뭐 감목 두 개가 진토에 아주 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네. 전황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감목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나물 좀 더 불러서 심어야 된다. 그래서 감목 그 자체를 저는 네. 그 용신으로 잡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제 수가 희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네. 같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신에 해당하는 화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네, 같다. 왜냐하면 목하고 토를 중재해주는 그 네, 네, 기운을 네. 더 네. 필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강하지만 않다면 금 기운도 괜찮겠다. 어쨌거나 토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 설계하는 있고 그냥 간목을 공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경금이 아닌 신금 금은 좀 괜찮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원래 그 양간들은 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확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양간들은 그러니까 신강신약을 떠나서 조금 좀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분처럼 운도 이렇고 비견이 이제 옆에 어쨌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황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여러모로 어렵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용신이 역시 목으로 예, 수목으로 이제 향할 때 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버님 그런데 어머님 지장간에 간목이 없어서 네. 네. 아마 굳이 용신을 잡는다 저는 을목급제가 용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비급이라도 이제 급제를 용신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이 친구에게는 어떤 정도의 좀 라이벌 경쟁, 뭔가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좀 방향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저 아버님 어머님이 다 임수일간이시거든요. 임수일간인데 특징적인 게 네. 이렇게 너무 사주가 네. 그 이게 좀 묘하게 닮아 있는 것 같고요. 두 분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목이 사주에 부족해요. 그럼 또 소개를 잠깐 드려야겠네요. 네. 아버님이 정사년, 기유월, 이모일, 네. 무신시시고 어머님이 무오년, 네. 신유월, 임진일, 기유시입니다. 네. 뭐 뭔가 중복되는 글자들이 좀 많게 느껴지네요. 네.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서로가 서로 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큰아들 쪽이 양쪽으로 다. 그래서 뭐 이 관계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명식으로 볼 때는 네. 아무래도 좀 큰아들이 좀 버거울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시게 되신 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큰아들 때문이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님의 사주가 좀 특이한데 임수가 사실은 이제 너무 과다한 인성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고 네. 그런데 또 임수는 또 그렇다고 해서 외롭진 않아요. 진토가 바로 또 아래에 있으니까. 하지만 또 관성도 너무 또 중중해가지고 네. 참 임수가 좀 불편한데 여기에 아들은 뭐 토가 한 6개쯤 되니까 네. 토가 그 임수 일간을 마치 이제 막 거의 막 뭐랄까 매립할 지경이랄까 그런 것이 좀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명식의 정제, 편제, 비견만 있습니다. 재성이 많은 아이라 그런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어른들하고의 대화나 관계는 괜찮은데 또래 친구들하고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과의 관계에서 3대1 또는 2대1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살에 있는 화계가 있어 외로워서 그런 거지. 엄마로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그 3대1 또는 2대1 관계가 됐을 때 그 큰아드님이 좀 몰리는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살이잖아요. 네. 이 나이 때 애들이 사회적 관계가 좋은 게 오히려 저는 특수한 사람이라고 봐요. 뭐 지금 애들 봐도 서로 인사들도 잘 안 하고 그 좀 뭐랄까요? 쟤들 왜 저러나 싶은데 보통 좀 개인적인 경우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실은 사회화가 돼가는 거죠. 과정에 있는 예, 과정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첫째를 이렇게 키워보셨으면 이제 둘째가 7살이잖아요. 네. 그럼 이 친구는 한결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얘는 처음 과정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관계가 네. 저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뭐 예. 사실 한 2, 3년만 지나면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에, 그러니까 화계가 있어 외롭다라는 건 벌써부터 좀 그런 고민을 예, 하진 예. 않으셔도 네.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재성이 너무 또 많으면요, 네. 이 제다 신약들은 네. 많은 사람도 좀 미움 받아요. 네. 실제로. 네. 그 재성은 사실은 관계의 그 글자인데 네. 이제 관계의 그 기운이 너무 왕성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과 자기를 경원하는 다수의 사람의 사이에 놓이기 쉬워요. 저도 그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재산이 워낙 많으시니까. 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벌써부터 뭐 화계 이런 글자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식의 수가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외국으로의 여행이나 유학 아니면 대안학교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아이의 관계에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안학교는 좀 반대고요. 어. 그냥 이 친구는 저는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오히려 그렇게 자꾸 특수하게 키우는 것보다는요. 네. 차라리 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여행이나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자꾸 문제 있는 아이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러니까 물론 대안학교가 문제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건 아니죠. 좀 더 이제 더 나은 어떤 질의 대안학교들도 있는데 네. 굳이 그런 식의 선택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네. 문제도 아니거니와 네. 예, 그렇게까지 특수한 상황으로 네. 지내지 않아도 네. 충분히 금방 나아질 거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이 첫 번째 좀 앞선 사연을 읽을 때 네. 이게 간목일관들이 이렇게 네. 토가 중중하면 네. 직업을 여러 가지를 전전한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땅 저 땅에다 다 이렇게 뿌리를 내려보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향으로 하면 다양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뭐 다양한 재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아이의 관계에 대한 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해 내셨던 네. 대안들인데 이렇게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되겠다. 네. 라는 전혀 그럴 필요 네, 없습니다. 반복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한테는 무엇보다 엄마가 옆에 있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대안학교라든지 기숙학교라든지 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여행 않을 것 정도로 같습니다. 같이 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여행을 같이 많이 네. 따라가지고 좀 뭔가 좀 친한 아이 친구가 생기면 네. 이 엄마가 좀 이렇게 배려를 해서 그들을 뭐 네. 그 친구들을 같이 네. 이렇게 뭐 좋은 데를 데리고 가서 뭐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게 한다든가 네. 맛있는 걸 해준다든가 뭐 같이 여행을 떠나본다든가 네. 이런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수유 제가 그런 정도의 그 보살핌을 받고 자랐으면 지금보다 더 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선생님 이미 크세요 지금. 뭘 더 높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아까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있어도 다 쓰실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든 안 되네. 근데 어쨌건 이 친구에게는 지금 수의신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어머님 정도, 어머님이 케어하시는 정도의 기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네. 예, 뭐 유학까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네 번째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좀 재밌는 얘기예요. 네. 돈에 관심이 많고 좋아해서 벼룩시장이 열리면 로켓 쏘아 올리는 장난감으로 100원에 3번씩 하게 하는 것로 해서 아이들을 모아 돈을 벌거나 군고구마를 구워 돌아다니며 적극 강매를 통해 돈을 법니다. 네. 10살입니다, 여러분. 네. 10살입니다. 네. 크게 되겠네요. 돈을 버는 거에만 관심 있고 돈에 대한 개념은 없어 보여 걱정이었는데 네. 팟캐스트를 듣다가 선생님들이 돈에 관심 많은 것도 괜찮다고 하셔서 네. 저의 태도를 조금씩 고치고 있습니다. 네. 돈에 관심 많은 아이에게 상으로 협상의 조건으로 돈이나 원하는 물건을 내거는 것이 괜찮은 건지 네. 오히려 아이에게 무력만 키워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왕 돈에 관심이 많으니 잘 벌어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 잔소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지만 네.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토재성이 중중하게 되면 네.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럴 때는 뭐 포상으로 돈을 주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요. 이제 10살쯤 됐으면 아이의 경제를 독립적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네. 용돈을 네. 딱 정확하게 네. 뭐 네. 주급이든 월급이든 네. 주고 네. 그걸 얘가 관리하는 것을 옆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네. 사실 박수 치신 건가요? 네. 어. 네. 어. 네. 오늘 되게 계속 감탄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하시나 봐. 네. 그게 이 토의 편제들을 그럼 이 친구 당연히 이렇게 막 많은 시행착오를 하겠죠. 네. 네. 어리니까지. 네, 아직 이제 버는 거는 하는데 뭔가 이 가치에 대한 저는 개념을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엄마 아버지가 네. 제가 제다 신약 있잖아요. 네. 일주일에 용돈을 딱 정해서 주셨어요. 네. 제 첫 번째 받은 용돈이 50원이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네. 네. 50원인데 50원 굉장히 컸어요. 네. 그때 웬만한 과자가 1원이었거든요. 네. 구멍가게 과자가. 중고 아유, 구멍 과자를 50개를 살 수 있어요. 네. 맞네요. 그런데 이제 메이커제 과자. 그때 네. 이제 처음으로 혜태, 롯데 이런 게 과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 혜태인가 롯데 님에게 초콜릿이라는 게 있어요. 님에게 초콜릿. 님에게? 님에게. 님에게. 예. 욕인 줄 알았어요. 님에게 초콜릿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과게든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그 뭐 가나 초콜릿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개새끼들이요. 이게 딱 50원이었어. 비쌌네요. 진짜 비싸네요. 그러면. 근데 그때 아이들한테 초콜릿이란 미군 초콜릿 그 뭐 구경도 못하는 M&M 네. 그거 말고 국산 초콜릿 처음 나왔는데 그 첫 번째 가격 그러니까 그 당시는 초콜릿은 굉장히 비싼 싼치품 고가품인데 이거 50원인 거예요. 그 제가 매주 월요일 50원을 받을 때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면 이거 한 번에 끝내고 일주일 굶을 것인가. 네. 아니면 저 50원에 한 개를 사 먹는 걸 포기하고 포기하고 네.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50번의 행복을 누릴 것인가. 네. 그 제가 그때 7살인데 그때 처음으로 존재론적 고민을 50원으로 했어요. 좋은 고민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전에 내 생활은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고 네. 저의 첫 번째 기억이 그 50원을 가지고 내가 고뇌하고 갈등했던 거.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사 먹고 일주일 내내 쫄쫄 굶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는 안 사 먹고 버티면 더 먹고 싶고 네. 이런 걸 몇 번 반복 이런 이제 비극을 몇 번 반복하다가 이제 머리를 쓰게 돼. 이때부터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내가 쪼꾸려서 노예냐? 살 수 없다. 자 일단 50원으로는 님에게 초콜릿은 남에게 사달라고 하자. 네. 그리고 50원은 나를 위해서 쓰자. 예. 그러면 남에게 누구냐?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게 뭘까? 그래서 개념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버지가 기분파적으로 저걸 불쑥사주게 할 수 있는 네. 이제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얻어먹고
최선의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 네, 50원은 네. 지키고 일주를 갖다 이렇게 아. 살림을 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엄마가 안 쓰는 그 매년 1월 달 그 여성지는 가계부를 예. 그 부록으로 줍니다.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주부용 가계부를 가지고 네. 제가 50원을 가지고 야, 7살 때요. 아. 와. 정말 어릴 때는 무신답지 않으셨는데요. 굉장히 예리했죠. 내가 네. 어릴 때 괜찮았어요, 얘가. 네. 근데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너무 어릴 때부터 돈에 눈을 떠라가 아니고요. 네. 일단 자신이 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액수에 크게 상관없이. 네. 그 다음에 돈의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네.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네. 네. 뭐 애가 무슨 어릴 때 돈을 그렇게 밝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아니 뭐 또 더 너무 높은 수준의 네. 어떤 저정교육 네. 애가 뭐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돈을 저축을 할 수 있는지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럴 때 포상이 같이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가회의 돈이 생겼을 때는 왜 저축을 해야 하는지 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을 이런 본래 이 편제가 출중해서 이 돈 만지는 걸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자기가 있는 장난감, 네. 군고구마를 팔아서 네. 돈을 손에 만지는 네. 거잖아요. 네. 굉장히 심통방통하거든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래서 얘가 공익에 헌신했을 때 네. 얘는 진짜 적절한 보상을 내려줘야 된다. 네.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든가 가족을 기쁘게 했다든가 혹은 마을을 위해서 자기가 가서 그냥 학교나 마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든가 네. 이럴 때는 아낌없이 포상을 해서 타인의 공익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네. 가로 열고 그리고 나의 이익도 된다라는 가로 닫고 네.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편제는 결국은 재물이기 이전에 네. 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그 약자를 도움으로써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뭐랄까 돈을 자신이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어릴 때도 훈련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어머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다른 방향의 하나가 이렇게 모은 돈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뭐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 네, 그런 거 하면 안 하시는데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건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그 미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은 구구단 정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버는 과정에서 의미를 더 가질 수 있게. 어차피 이 친구는 저는 무조건 돈을 잘 벌 거라고 봐요. 그거는 정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 많은 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비견의 힘이 같이 있고 운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네. 중요한 건 제가 이 친구는 일단 지키는 문제가 분명히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결국 그것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저축하는 습관만 길러주시면 되는 거지 돈을 남한테 몰래 훔쳐온 게 아니라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이거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켜서 나중에 뭐 시드머니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쓰일지 이런 것들만 알려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으는 재미 같은 네. 거를 좀 주시면 네. 더 좋겠네요. 네. 이자놀이를 좀 할까요? 네, 그러면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가 19살 되는 정민현의 축술미 사명이 됩니다. 사명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고 강한 에너지가 되어 오히려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심신적인 면으로 어찌 작용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단골손님이죠. 그 자녀분이나 섹스 관계인에게 사명이 들어올 때 모두들 걱정을 좀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특히 대학 입시인 19살 때를 이제 네. 찝어서 걱정하신 것 같아요. 대학에 몸을 가두게 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일단 대운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운이나 네. 그런 상관관계가 그 순차적으로 내려가서 보셔야 되는데 네. 그 병인 대운은 일단 저는 무조건 좋게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18세 병인 대운으로 넘어가는 거를 네. 저 목의 입장에서 뭐 임목까지 음. 이제 힘이 받쳐서 온다면 그 대운에 이제 그런 향방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엽적인 문제들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그냥 될 것 지나가는 같아요. 과정의 하나 정도일 것 같다. 뭐 당연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19 고3이다. 그럼 뭐 어디 놀러 다니겠어요? 갇혀 있는 거죠. 뭐 학교에 갇혀 있든 도서관에 갇혀 있든 뭐 TV도 제대로 볼 수 없고 감옥살이나 똑같아요. 고3 때면.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타이밍에 적절하면 우리가 보통 뭐 수행자로 살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형살에 걸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크게 득도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축술미 사명을 좀 좋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근데 만약에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다라면 이제 재물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심과 대립의 관계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전 거래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회적이라면 조언을 드리고 이때는 이제 뭐 학생 이런 신분이기 거, 때문에. 예. 네. 고3인데. 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한 가지 더 붙이려고. 근데 이번에 이번에 아드님의 토가 너무 과다함으로 네. 이때 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 그냥 심신적인 소화기 게 계통에. 아니라 고3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네. 받고 뭐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소화기 계통의 장애 위염 뭐 이런 거. 아, 요즘 수험생들 다 갖고 있는 그런가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방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럴 때 소화가 안 되면요 공부가 안 돼요. 너무 강한 토가 수를 가뜩이나 약한 수의 기운을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왜 스트레스 왜 평소에 내신 좋다가 고3 때 스트레스 못 받아가지고 왜 그 수능 망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뭐냐면 꼭 그 고3 때 수가 덮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해 세운이 이때가 다 그럴 때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사실은 큰 걱정은 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다음 해가 무신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수는 있지만 일단은 좀 부모 어머니가 수인성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 수를 최대한 그 기운을 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이제 증세는 바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때 바로 이렇게 좀 예방도 해야 되지만 또 예방한다고 또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증세 나타날 때 좀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역시 인성의 기운이 네. 필요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지에 목 오행이 오게 되는 세운에는 신살이 다 공망이 됩니다. 세운의 지지에는 한만 있고 충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 공망이 효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목오행이 그 묘나 인이 공망이 되니까 목들이 이제 공망이 되니까 신살들 세운에는 신살이 다 공망이 됩니다. 여기 연도에 인묘나 이런 대운에도 공망이 되고요. 근데 묘는 공망이 안 되죠. 묘술합이 되니까 해공이 되어서 공망이 안 되고요. 근데 인목은 공망이 되겠네요. 인목은 공망이 되는데 이것도 축이나 마비라서 뭐 거의 공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망은 효력이 없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정리가 됐고요. 사실 갑진일주 추가 사연은 하나가 더 있긴 했어요. 그것 역시 갑진일주 본인이 쓰신 건 아니고 예전에 시즌 1에 소개되셨던 닉네임 어려워라는 분이 결혼하시는 상대방분 사연을 보내주시긴 했는데 그분 걸 하려다가 제가 이 아드님 거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가 자녀분들 거를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 인성 과다하신 분들이 진짜 많이 보내주셨죠. 근데 저희가 뜯어보면 하나같이 마지막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과도하게 고민한다. 그러니까 명리학을 배워서 지혜롭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한 글자 네. 한 글자에 너무 네, 집착을 해서 네, 네. 오히려 네. 아기를 케어하는데 네.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네. 것 같아서 사실 네.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는. 네. 근데 역시 이 많은 질문들을 풀면서 어떤 답변들을 해주실지 저도 궁금은 했거든요. 네. 근데 명식을 해석하는데 학습적으로 도움은 받으시되 네. 너무 오늘도 답변이 그랬잖아요. 너무 과도한 고민이다. 네.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시되 네. 너무 깊이 네. 그렇게 고민들을 네. 가지고 끙끙 네. 앓지는 않으셨으면 아, 침소봉대 하지 마라. 네. 아, 깔끔한 역시 서울대 제목 정해졌네요. 침서봉대 하지 마라. 아 그런가요? 진서공대로 가시나요? 오늘? 아, 이거는 갑진을주 얘기가 아니지. 아, 그렇긴 하네요. 아유, 갑진을주 아들을 둔 어머니. 네, 그럼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심 여신 공약을 하고 난 뒤에 제목을 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갑질일주 뭐 남성부터 가실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갑진일주의 의미에서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제 같지만 편제지만 정제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네. 갑진일주가. 그래서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라면 내 아내가 정제 같아야 되는 거죠. 그 자기에 대한 어떤 애정, 그다음에 자기가 또 스스로 또 집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갑진일주 남성분들이 내 아내한테 뭘 부탁했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러면 이제 확 그냥 이제 막 열받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갑진일주 남성분들이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뭔가를 원한다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응대해주면 거기에서 호감도가 아주 급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정제식으로 좀 행동을 해라 뭐 이런 이제 느낌이 굉장히 있어요. 어려운데 정제식으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발을 정자니까 말 그대로 오소독스하게. 예. 그러니까 편제 기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제성이 굉장히 좀 강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강프로님 조금 더 남심이지만 좀 관심 난 없어요. 남심은 관심 없으니까. 약간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지금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해달라고 해도 싫다는데. 그러게요. 아, 근데 이제 이거 하나는 좀 이제 왜냐하면 또 이 남심을 공략해야 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니까 네.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네. 또 그렇게도 논리가 그렇게 가는군요. 또 이래저래 남자는 뭐. 근데 이 갑진이 이제 편제의 12연승이 쇠가 됩니다. 네. 쇠라는 것은 편제의 양이라든지 편제의 절하고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편제의 쇠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제왕의 기운이 남아있다는 네. 뜻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있는 거죠. 네. 겉으로 막 호령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이런 자존심도 있고 네. 그리고 확수 틀리면 한 방에 끝내버리는 막 그런 폭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동시에 쇠라는 것은 굉장히 그 온후하고 담백합니다. 특별하게 자신을 업수히 여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후함과 담백함이 있어요. 또 편제 자체가 워낙 관계 친화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웬만한 호감이면 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편제는 아까도 지난주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이 갑진은 그래도 일지 편제치고는 안정적이나 그래도 기복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일제 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갑진은 좀 그런 경우가 덜한데 나머지 일제 편제자들에는 굉장히 유복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빈궁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제 편제는 오히려 어릴 때 좀 잘 살고 막 여유 있는 환경에 자랐으면 중년 이후에 굉장히 파산할 가능성이 높고 어릴 때 좀 고생하거나 힘들게 했으면 중년 이후에 발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그 편제 이제 이 엇갈리는 기운 중에서도 갑진은 그나마 아까도 약간 정제적 성향이 있다고 하셨죠. 그나마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갑진일주 남심을 공략할 때는 이 사람이 20살까지 어떻게 자랐느냐에 대해서 좀
연구해볼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를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흥신소. 흥신소를 이용하는 딴지에 우리 그런 거 하나 만들까? 딴지 흥신소. 그거 당신 남친 혹은 여친의 과거를 캐드립니다. 제발 멀리 가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그거 왜 이번에 사업구상을 여기서? 방송 새로 런칭하는 거 제목 첫 번째 제목이 가제가 딴지 흥신소였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진짜 좀 그 히스토리를 그냥 단순히 표피적인 히스토리 말고 뭐 어디 학교 나오고 뭐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내면적으로 좀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지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흥신소 이용하시지 마시고요.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고생을 많이 했다. 네. 또 힘들게 공부했다. 네. 그리고 많은 고난과 이렇게 갈등을 겪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뭐 정말 너무너무 유복하게 자랐다 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면 네. 좀 위험하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혹은 그 자기 직업에 대한 열렬한 애착이 없다면 좀 위험하다. 그런 반대로. 굉장히 여성분들 입장에서 위해서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하게 말씀해 네, 주시네요. 네. 굉장히 걱정과 우려와 그럼 여성 갑진일주 여신 공양으로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아 여기에 좀 까다롭습니까? 왜냐면 아까도 그 갑진 여성은요 티를 내지는 않지만 자기가 남자들을 홀릴 수 있는 홀릴 수 있는 힘도 있고 호령할 수 있는 위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뭐지 이건 네. 그 전혀 상대방 그 남자분이요? 상대 남자분이 굉장히 당혹할 수도 있고 네. 다음에 엉뚱한데 삽질하다가 바보 취급받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갑진일주의 여성분들이 좀 더 브라이어티해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다면적이구나. 네. 어젯밤에 그렇게 뜨겁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문자하지 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뭐 갑진일주 여성 없을 수도 있겠네. 이제 아침에 해장국 먹다가 해장국 먹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동시에 이렇게 자기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은 남자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질은 뭐냐면 그야말로 풍요로운 문전옥답에 우뚝 솟은 나무거든요. 문전옥답이란 말이에요. 문전옥답에 쫙 깔린 수목인데 그러면 페이를 내야지. 그걸 해줘야지. 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어요. 그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그에 걸맞는. 자기는 그런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격이 있든 없든 일단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자기가 늘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오버 이스티미트 되는 걸 원해요. 고평가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쩌면 갑진의 자부심이기도 한데 참 그 부분을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런 사람들한테 돈으로 뭔가 내가 막 해결한다. 이런 모습 보면 이것도 꽝입니다. 까다롭다. 이거 쓰레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이 돈이면 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에르메스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조카이 개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거 산다. 뭐.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한 타입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정 욕구가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서틀, 굉장히 사소함에 민감합니다. 그런 대목에서.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요.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이 머리 나쁘고 쓰레기인 남자들이 머리로 어떻게 해보려지 말고요. 나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의 비로 빙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감정을 그냥 그대로
내가 저 사람이면 어떤 걸 원할까? 예. 라는 속으로 일종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이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갑진의 여성분들은. 그래야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샤넬을 줘야 이게 만족스러운 것이지. 그것도 안 됐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뭐 명품 좋아하는 것 같아? 사주면 돼? 이렇게 하면은 명품만 주고 끝나는. 명품만 없어지고 끝나는. 카드 할부만 남게 되는. 카드만 남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문자 삭제당하고. 예전에 그런 일주에서 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갑진일주 여성분한테도 뭔가 마음을 다 바쳐야 되는 그런 느낌이 맞아, 좀 그런 있네요. 일주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몸은 아니고요. 몸을 아니. 감각의 마음도 아니에요. 감각의 일체화. 감각의 일체화. 그래서 그런 데에 그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까이면 할 수 없고. 근데 굉장히 이제 괜히 잔머리 쓰다가 바보 취급 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센스가 되게 좋아야겠다. 그리고 그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진일주의 특히 여성분들은 사실 입장에 편집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단성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외로 갑진일주 여자들은 이제 요즘 여성분들도 이제 상속이나 뭐 회사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지켜요. 그걸. 그걸 잘 지키는 이유가 뭐냐? 자기 힘이 센스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런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무리하지 않는 거죠. 근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그 빙의를 해서 그 여성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뭐 말을 하고 뭘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노력을 해도 그 사람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그렇게 가야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어떤지. 그러니까 내가 뭐 자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참 좋아할 것 같은데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티를 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촌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막 되게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괜찮나요? 그게 갑진인데 신강할 수도 있거든요. 신약이면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강이면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근데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갑진에 그 원래 그 지지에 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라든지 편관이라는 어떤 에너지는 없잖아요. 여성 입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신금 내지는 이제 금이 수 안에서 움직여서 수하고 같이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수니까 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건 그 갑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제 좀 같이 공유해 주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느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진짜 거죠. 어렵네요. 그 수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좀 한 일주 중에서 생각이 나네요. 예를 들어서 일주가 강인한 일주 같으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한 부분이 자기를 지난다면 그래 뭐 앞으로 고쳐가면서 고쳐 쓰지 뭐. 이런 괜히 주체적 의지를 발현하는 수가 있습니다. 갑진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군요. 발전 가능성을 보진 않군요. 그걸까지는 자기는 할 의지는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세련된 일주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만큼 나중에 이제 연이 이어졌을 때 또 더 보람차지 않을까. 힘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요. 파이팅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목 정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침소봉대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뭘로 가야 할까요? 뭘로 가야 할까요? 저번 주에 하나 했다고 이제 호연지기였죠. 지난 호연지기 가자. 가고 또 가니? 갑진이니까 어차피 그 호연지기도 그렇지만 좀 돈 얘기와 관련된 제목을 하나 그래도. 그거 좋겠네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편제처럼 벌어서 정제처럼 써라. 정제처럼.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저 정확한 뜻은 모르고 그냥 네. 던진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 죄송합니다. 네, 말장난 해보고 싶었어요. 야, 다음 주에 을묘 제목 지을 때도 네가 그러는지 몰라. 을묘일주는 그 제목을 이미 정해놨는데. 뭐? 네가 최고다? 일주의 왕. 최강의 일주, 최상의 일주. 쓰레기 일주. 뭐? 근데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 임진일주 선생님이랑 선생님 설명하는데 뭔가 엄청 자부심이 있고 막 그래서 처음엔 왕 같은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왕은 아닌 것 같고 공작도 아닌 것 같고 한 100작 남작 정도 되는 느낌? 뭐 태생적 귀족? 이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죽돌이 말한 대로 왕도 아니고 공작이나 후작까지는 아닌데 막 백작이나 남작 같은 느낌이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갑진의 좀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남작인데 고생이 많아.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귀족은 귀족인데 귀족은 귀족인데 그리고 또 품위유지비는 많이 들어가고 풍요 속의 빈곤이네요. 그래서 이제 굴곡은 펼 수 없다. 네. 이것이 이제 갑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굴곡에서 이제 바닥을 칠 때가 중요하다. 갑진은. 네. 이제 올라가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초장 고생은 나의 힘이다. 예전에 저희가 초장급발 개급발을 그런 것도 있었나? 예, 뭔가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이번에 제목은 초장 고생은 나의 힘이다. 예.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네요. 고생한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도 살짝 말씀은 해주셨는데 대표 사연 최태풍님도 이제 막 그 굴곡의 시간을 지나서 굉장히 좋은 기운 앞에 있으셨고 다른 갑진 일주분들도 지금 고난 속에 오늘 있으셔도 남편분들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앞으로 또 좋은 기운으로 흐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갑진뿐만 아니라 갑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크게 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파를 겪어서 그게 나이테가 하나하나 이제 가면 나이테가 모진 풍파를 거치고 굳건해지면 그게 이제 대들보로 쓰이는 거거든요. 갑질주는 보통 그러면 대기만성형이 많겠네요. 연월일시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창작의 고통 시간이 끝났고요. 라자맨 시즌 3은 60갑자 대장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60갑자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주의 대표 사연이다 하는 분들은 대표 사연에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60갑자 대장정의 25번째 일주는 을묘일주입니다. 을묘일주에 관한 질문과 추가 사연 모집에도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